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오늘 날짜 2021년 8월 16일이고요. 저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신문이나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을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추려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문은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내용의 기사를 추린 거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서 퍼올린 건데요. 제목은 길어진 사이클의 수혜, 신한금융 투자에 이제 있는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소재업체를 제가 올렸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랑 솔브레인 얹었는데 밑에 아랫부분에 업황이랑 차별화를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업황, 반도체 업황, 즉 고객사 캐파 증설, 스텝수 증가,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재업체들의 완공 일정이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만약에 이제 이 증설이 다 되고 앞에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증설이 다 끝나고 소재업체 증설이 다 끝나면은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및 이걸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향후 2021년, 2022년에 반도체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 수급이라는 게 소재업체적으로 이제 주가에 많은 돈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업체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문은 넷플릭스 독주 무너지나 디즈니 플러스 11월 한국 상륙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지역별 오리지널 컨텐츠가 포함된 스타 브랜드의 영화,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미부터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까지 전 세계 61개국에 21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요. 어떤 통신사 혹은 어떤 기업과 손을 잡고 국내에 상륙할지가 궁금하고요. 경쟁이 심해질 OTT 시장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 라면 가격 줄줄이 오르고 라면 이어 가격값도 롯데제가 12% 인상. 라면, 공급가 기준으로 비빔면은 595원에서 660원, 즉 10.9%, 왕뚜껑은 8.6%, 도시락은 6.1% 오른데요. 라면업계 1에서 4위가 모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롯데제과는 다음 달 1위부터 과자 등 11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12.2%, 혜태제과는 10.8%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들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서민들의 부담이 좀 더 증가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고객 수요 여전히 견조, 시장 우려 과도하다. PC용 D램에서 일부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서버나 모바일용 D램 수요가 더 많고 연말 정보기술 기기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견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통상 3에서 4분기는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광문제 등 쇼핑 시즌과 맞물린 IT 기기 수요 증가로 반도체 업계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밑에 네모 빨간 네모로 보면 마이크론의 PC용 D램 비중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많을 것이고 PC용 D램 가격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용 서버와 모바일에 쓰이는 고사양 D램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 하락에 영향이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지난주 반도체 섹터의 하락은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 없는 비비고 생선구이 가시도 없앤다. CJ제당에서 뼈 없는 생선구이 HMR 제품인 비비고 순살 생선구이를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추출물을 통해 활용해서 생선 비린내를 잡았고요. 전자레인지 1분 만에 조리하여 일반 생선구이와 같은 맛을 즐길 수 있거든요. 비비고 생선구이는 생선을 집에서 구울 때 나는 연기와 비린내,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혁신적인 수산 HMR 제품인데요. 비비고 순살 생선구이는 큰 뼈와 장가시를 모두 제거해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걱정도 해소했는데요. 여기 포인트가 비비고의 첫 문을 연 HMR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요. 수산물 HMR에 새로운 문을 연 CJ제일자요. 수산물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이키 서울 신기한의 차원이 다른 스포츠 매장이 온다. 브로드캐스트 부스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키 직원과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품 사이즈, 소재는 물론 1대1 스타일링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맞춤형 디지털 컨설팅으로 오프라인, 온라인의 경계를 허문 O2O 서비스를 통해 구매 장소, 방식에 관계없이 매장 픽업 서비스, 제품 예약, 반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운동 장비를 직접 골라 셀프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립의 고, 전자 태그 기술이 적용된 인사이드 트랙인데요. 소비자가 매장에서 원하는 신발 제품을 골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제품에 대한 각종 상세 정보나 디스플레이 일목요연하게 뜨는데 신발에 대한 스펙과 리뷰는 물론 이 신발을 구매한 회원들의 누적 러닝거리 등 관한 정보도 제공되고 두 개의 신발 제품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어 어떤 제품이 자신의 용도에 맞는 신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인데 시티 리플레이라는 공간에서 원하는 스티커를 골라 직원에게 건네면 열 처리 과정을 거쳐 스티커가 부착된 티셔츠를 받을 수 있고요. 나이키 서울은 나이키 리페어 업사이클링 워크숍 트랩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신던 신발을 가져오면 수선해주거나 새롭게 디자인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존 나이키의 영업 방식의 틀이 깨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했고요. 주 52시간도 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식당 요리 로봇 급증한다. 모바일 앱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이 정량한 식재료를 드럼통처럼 생긴 로봇 오토윅에 털어놓고요. 오토윅은 첫 4분 동안 고열로 천천히 돌다가 마지막 2분은 온도를 낮추며 회전 속도를 높이고요. 오토윅은 6분 만에 완성한 국물 떡볶이 2인분을 몸통을 기울여 접시에 담고 세척도 자동입니다. 근데 네이버 맛 평점은 5점 만점에 4.6점이고요. 그래서 로봇을 들여놓으면 최소 30% 이상의 이제 인건비, 비용을 낮추고요. 신선한 식자재를 돈을 더 쓰는 전략인데요. 로봇 가격이 1,000만 원을 밑돌아 신참 요리사 석 달치 월급이면 충당하고 남고 로봇은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아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 로봇 증대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는 가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로봇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이제 이 알바 자리 이런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간편 결제부터 자산 관리까지 네이버 페이 앱으로 나왔네. 네이버 파이낸셜은 현장 결제와 주문하기에 특화된 네이버 페이 앱을 출시했는데요. 네이버 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QR코드를 결제하고 포인트를 적립한대요. 적립 가능한 포인트는 약 50개고요. 결제 수단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 외에 신용, 체크카드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또 자산 메뉴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우선 은행, 증권, 카드 등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앱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후불 결제 서비스도 눈에 띄는데 후불 결제란 상품을 구매할 때 선불 충전금이 부족하면 외상으로 결제한 뒤 나중에 갚는 일종 신용 상품이고 신용 점수가 낮아도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편 송금 기능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등인데요. 제 생각인데 네이버 페이 앱으로 포인트 적립, 자산 관리, 간편 송금 등등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요. 카카오 메신저의 역할을 네이버 라인이 대체만 한다면 카카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도 사용하고 그리고 라인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1%더 준다. 이러면은 카카오 메신저를 사용할 보다 네이버 라인을 좀 쓰지 않을까. 아무튼 이 트렌드를 한번 쫓아가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드라마 오피스룩, 사진 올리는 AI가 비슷한 스타일 옷 추천. 패션 스타트업 옴니어스는요. AI로 소비자가 원하는 옷의 속성을 빠르게 찾아내고 이에 꼭 맞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한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한 AI는 사진 속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주얼리 등 각 아이템에 디지털 태그를 달고 속성 정보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이거는 AI가 이미지 2,500만 장을 이상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도 AI 기반 큐레이션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에이블리는 치마를 검색하면 해당 치마와 어울리는 블라우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사용자와 비슷한 취향을 지닌 다른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교차 추천해주는 구조여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추천이 정교해지고 있고요. AI 디자이너도 등장하는데요. 패션 스타트업 디자이너블은 어류 판매량과 세부 설명, 이미지 동시에 학습하는 AI를 개발했고 신발에도 AI가 접목되어 패션 스타트업 크리스틴 컴퍼니는 디자이너가 신제품 기획을 위해 국내 트렌드를 일일이 탐색하는 과정을 AI로 대체하니까 신발 관련 포털, SNS 게시글 등 일주일에 데이터 약 1만 건을 처리하는 덕분에 길게는 5개월에 달하는 작업을 시간 일주일 이내 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AI 기술만으로 패션을 침투하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투자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공부하고 상상하고 주식 사고 묵혀두는 푸근한 주식 투자 주문함 TV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